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이번은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블랙컨트 에쿼티 CEO 윤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를 이제 이사의 연설이 진행 중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이 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시장에선 케빈 해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유력하게 보고는 있지만 예측 시장에선 최근 들어서 케빈 워시와 또 월러 이사도 연준 의장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연준 의장 누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십니까? 일단 트럼프 언급에 따르면 케빈 해시랑 케빈 워시 둘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굳이 이제 언급을 케빈을 희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둘 가능성이 제일 높고, 일단 월러 이사는 최근 들어서 이제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점진적 인하 발언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눈엣 가시처럼 살짝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월러 이사는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트럼프의 어떤 주장을 따라줄 그런 의장을 선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제 내년도 금리 인하 플랜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되거나 이제 더 추가적인 인하 조치가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대한 전망이 이제 2회에서 3회 정도까지 전망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공격적인 금리를 추진해 줄 수 있는 인물로 세팅할 가능성은 높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더 추가적인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걸로 인해서 지금 엔켈이나 다른 아시아권의 증시 자금들에 대한 유출 가능성은 또 우려가 되고 있다 정도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기 연준 의장 후보에 대한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로 그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후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스의 실적이 공개되죠. 최근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 공급 가격도 높아졌기 때문에 실적이 괜찮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마이크론의 실적 전망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번 분기까지만 해도 한 분기 기준으로 20% 정도 전분기 대비해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가속 구간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 분기가 16% 정도 상승을 보였었고 아직은 이제 성장률 자체가 가속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뭐 바로 꼬꾸라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성장률 자체는 계속해서 유지해 갈 가능성은 높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나 AMD 쪽이나 대부분 다 지금 마이크론을 굉장히 좀 애용하려는 움직임 기조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완전한 대체제로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완전한 파트너로 끌어들이기에는 SK하이닉스 정도만 사용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테스팅을 천천히 열어주는 듯한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마이크론으로 넘어가더라도 어떤 수요적인 부분들이 마이크론에서 바로 삼성으로 대규모의 이전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이크론이 뭔가 수요의 감소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전 대비해서 뭔가 확실한 급감을 어느 분기에 쇼크처럼 맞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률을 축소해 가다가 내년도 상반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삼성전자로 이전되는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 정도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메모리 분야 자체가 워낙 이제 성장 구간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HBM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대체 수요층을 찾아낼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함부로 마이크론에 대해서 뭔가 급감되는 수요를 예측할 필요는 없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일각에서는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다시 쏜 AI 거품론을 이번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잠재워지거나 오히려 더 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오늘 또 개장 전에 오라클과 블루 아월 캐피털의 100억 달러 규모 투자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AI 거품론이 좀 커진 상황입니다. 이 마이크론 실적에 따라서 이 거품론 꺼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오라클이랑 브로드컴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어떤 AI발 위기보다는 사실 이 둘과 계약을 한 직접적인 당사자는 오픈 AI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지금 문제들을 전부 다 축발시키고 있는 건 오픈 AI가 맞다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픈 AI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편인데 브로드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오라클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랑도 굉장히 큰 계약을 맺고 있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도 이제 AWS랑도 언급을 하겠지만 AWS랑도 굉장히 지금 큰 계약을 맺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3천억 달러 수준을 지금 MS랑도 맺어놨던 상태이고, 그래서 이 총 금액을 다 합산하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앞으로 10년 이후에 벌어들일 매출이라고 얘기하는 약 150조 가량의 매출 정도를 찍더라도 그 시점 기준으로 그래도 적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AI 입장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의 적자의 폭에서 거의 벗어날 가능성이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적자 위기에 대한 부분을 리스크를 결국에는 오라클과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뭐 AWS까지 전부 다 사실상 클라우드 업체들한테 전가시켜 버릴 수 있다라는 위기 부분이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AI 기업들이 지금의 어떤 위기론 혹은 이제 뭐 폭탄 돌리기라고 얘기하는 그런 패 돌리기에 대한 부분들 혹은 성우 간의 매출적인 수합에 대한 부분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오픈AI가 거의 단독적으로 이 행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우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라클의 주가는 4%대 하락 중에 있고요. 브로드컴은 2.59%, 엔비디아 2% 정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아마존 관련된 소식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오픈AI에 100억 달러, 약 14조 8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AI 칩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오픈AI와 아마존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요거를 좀 정확히 깔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오픈AI가 지금 최근 들어서 투자를 보이는 행보들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클라우드 업체들한테 주로 투자금을 받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클라우드 업체들한테 반대로 매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업체들 입장에서는 지분을 획득하고 대신에 나중에 매출로 이것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장기 클라이언트들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굉장히 좀 과감한 금액들에 대해서 계약서 날인을 해줬는데 오픈AI가 만약에 어떤 트래픽적인 부분에서 흑자 전환에 실패해가지고 뭔가 기업이 굉장히 어떤 부도 조치가 들어간다거나 뭐 부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트래픽적으로 굉장히 계약에 대비해서 미달된 행보를 보이게 될 경우에는 결국엔 계약 불이행으로 가게 되고 사실 이 칩셋들이 전부 다 재고 자산으로 남거나 혹은 트래픽 미달로 인해서 클라우드 기업들한테 적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둘 간에 다 윈윈인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추후에 이게 리스크로는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은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AWS 입장에서는 분명히 어떤 매출들을 개런티 받고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로 획득하는 만큼 재무적으로는 뭔가 플러스 요인처럼 찍힐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로 인해서 뒷단에서는 또 칩셋에 대한 발주가 이루어질 것이고 재무적으로 막상 까놓고 보게 되면은 이익이 그렇게 플러스 되는 계약들은 아닐 수 있다라는 점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제 AWS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이 이걸 시선을 갈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부여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로 호재성 이슈만은 아니다라는 거는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픈AI와 관련된 종목들이 현재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다시 좀 주가 방향이 상승으로 전환하려면 이 오픈AI가 실제로 매출이 좀 잡혀야 되는 건가 이렇게 봐야 될까요? 사실 오픈AI가 매출이 잡히려면은 지금 제미나이나 경쟁사들 트래픽을 만들 수 있는 업체들, 즉 이제 X나 메타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만의 플랫폼을 갖고 있다 보니까 AI들한테 트래픽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지 않은 오픈AI 입장에서는 그들보다 뛰어난 확실한 성능적인 부분들을 끌어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혁신이 발생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 업체 지금 이제 관련 업계들 입장에서는 클라우드나 어쨌든 칩셋 업계들 입장에서는 대체 수요층을 어딘가에서 더 많이 찾아내면은 결론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수요층들을 통해서 매출 확장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리스크가 만약에 오픈AI한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수요층들이 얼마든 성장할 수 있는 국면에 있는 4차 산업의 혁신 구간에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중국 AI라든가 혹은 이제 중국의 칩셋들이 발주량을 본격적으로 늘려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뭐 달래로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중국 칩셋들한테 HBM을 공격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계약건들을 많이 따냈다.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라면은 상대적으로 그런 하드웨어 기반의 업체들은 이런 실적적인 부분들을 방어할 수가 있겠다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대체 클라이언트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퀀트 에쿼티 윤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